새벽 5시. 김세현은 차가운 이슬 내린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 첫날, 낯선 침대에서 맞이한 아침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불안과 긴장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야, 이등병들 빨리 정렬해. 5분 안에 내무실 앞으로 나와. 선임병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세현은 서둘러 군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훈련소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세현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평범한 병사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죠. 김세현, 너 제자리에서. 저기 끝에 통제병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으로 세현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이것이 김세현의 목표였어요. 체력은 남들보다 월등했지만 일부러 중간 정도의 실력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내무실로 돌아오자 선임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2명이 있었죠. 박진우와 이건호. 상병 계급장을 단 2사람은 다른 병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야, 신병들 다 일렬로 서봐.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느껴졌어요. 세현을 포함한 이등병들은 침대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내가 여기 상병 박진우고 이쪽은 상병 이건호야. 우리가 이 내무실 관리하니까 잘 따라와. 박진우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턱을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S그룹 전무였죠. 하지만 그 사실을 세현만 알고 있었어요. 세현의 아버지가 바로 S그룹의 회장이니까요. 이등병들은 일단 청소부터 시작해. 내무실 바닥 쓸고 닦는 거, 화장실 청소, 다 해놔. 이건호는 박진우의 친구이자 다른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둘은 항상 붙어 다녔고 부대 내에서 작은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세현은 묵묵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김세현은 아무 말 없이 작업에 착수했어요. 그의 손은 회장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너 김세현이지? 화장실 바닥 구석구석 다 닦아. 특히 소변기 뒤에. 박진우는 세현에게 특별히 눈을 고정한 채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세현이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박진우와 이건호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이번에 승진하셨대. 곧 부사장 될 거야. 박진우는 이건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요. 세현은 묵묵히 식판을 들며 그들의 대화를 무시했어요. 식사 후 오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 단련 시간이었죠.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기본적인 훈련이었어요. 세현은 자신의 실력을 감추며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야, 저 새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냐?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건호가 박진우에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세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무실은 조용해졌어요. 병사들은 각자 편지를 쓰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현은 침대 위에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뭐 적고 있어? 갑자기 박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현은 놀라서 수첩을 덮었어요. 아, 그냥 일기 같은 거요. 일기? 남자가 일기를 써? 재밌네. 박진우는 비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수첩에는 하루 동안 느낀 점과 배운 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게 될 그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배우는 교훈들이었죠. 첫날이 지나고 세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군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특히 박진우와 이건호라는 존재가 있는 한 평범한 군 생활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세현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이등병 김세현의 자대 배치 2주차.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세현은 다른 병사들보다 30분 일찍 기상해 내무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경험 덕분에 청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야, 김세현.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기상시간 전인데도 박진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세현은 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상병님. 내 세탁물 좀 해와. 지금 빨래통에 있으니까 세탁실 가서 손빨래해. 세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 세탁물은 각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박진우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현은 박진우의 빨래통을 들고 세탁실로 향했어요. 손빨래는 특히 추운 아침에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이 곧 빨갛게 얼어붙었어요. 세현은 이를 악물고 박진우의 군복과 속옷을 하나씩 빨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김세현 아니야? 이건호가 세탁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도 빨래통이 들려 있었어요. 내 것도 좀 해줘. 진우가 시켰으면 나도 괜찮겠지? 세현은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호는 빨래통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나갔어요. 세현의 손은 이제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세현은 겨우 2명의 빨래를 끝내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붉었고 군복 소매가 물에 젖어 있었어요. 이등병 김세현, 복장 불량, 팔굽혀펴기 30개. 당직 사관이 세현의 젖은 소매를 지적했습니다. 세현은 아무 말 없이 자세를 잡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세현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어요. 야, 김세현. 내 식판 좀 가져다 줘. 박진우였습니다. 세현은 자신의 식사가 반도 안 됐지만 묵묵히 일어나 식판을 받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자신의 식판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먹었거나 버린 것 같았어요. 밥 먹어, 뭐 해? 이건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세현은 남은 밥을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의 속은 허기로 가득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소대장은 체력 테스트를 지시했습니다.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를 순서대로 진행했어요. 세현은 아침부터 이어진 고된 일과 빈속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세현, 왜 이렇게 못해? 훈련소에서는 더 잘했다며. 소대장의 질책에 세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열심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내무실로 돌아오는 길, 박진우가 세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야, 김세현. 오늘 내 당직 근무 대신 서줘. 내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당직 근무 교체는 부대장의 허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현은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세현은 자신의 근무에 이어 박진우의 근무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연속 4시간의 근무는 고통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세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세현, 체조 시간에 왜 졸고 있어? 아침 체조 시간, 세현은 피로로 인해 잠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부소대장의 호통에 세현은 번쩍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합니다. 반성의 의미로 연병장 3바퀴 뛰어. 세현은 힘없는 다리로 연병장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바퀴는 어떻게 버텼지만 2번째 바퀴에서 그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3번째 바퀴를 도는 중에 세현은 그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야, 일어나. 누가 쉬라고 했어? 부소대장이 다가왔지만 세현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누가 좀 데려가. 의무실로. 2명의 병사가 세현을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무병은 세현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어요. 과로와 수면 부족이네요. 오늘은 훈련 면제하고 쉬어야 해요. 의무병의 진단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무실로 돌아왔을 때 박진우와 이건호는 그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야, 꾀병 부리는 거 아냐?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군 생활해? 박진우의 비아냥에 세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침대에 조용히 누웠어요. 그의 몸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저녁 시간 세현은 겨우 몸을 일으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식당에 도착하자 박진우와 이건호가 다가왔습니다. 야, 식사하러 왔어? 그럼 우리 것도 갖다 줘. 세현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의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 취침 시간이 되자 세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불 속에서 조용히. 참자. 견디자. 이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세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세현의 자대 배치 한 달째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분주히 일어났지만 한 침대만 움직임이 없었어요. 세현의 침대였습니다. 야, 김세현. 일어나라고. 옆 침대의 동기가 세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현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뭐야, 괜찮아? 야, 누가 좀 와봐. 동기의 외침에 몇몇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현의 상태를 확인한 일병이 즉시 소대장에게 보고했어요. 김세현 2등병이 의식이 없습니다. 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대장은 재빨리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의무병이 세현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즉시 군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고열과 탈진 증세가 심각해요. 세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부대원들이 모여 지켜보는 가운데 박진우와 이건호는 뒤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괜찮겠지? 우리가 좀 시켰다고 저러진 않았을 거야. 이건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대답 없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안이 스쳤습니다. 군병원에 도착한 세현은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세현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했어요. 심한 탈진과 영양실조, 거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까지. 이 상태로 계속 생활했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습니다. 세현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팔에는 영양제와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대장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령 계급의 부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와 상담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부대에서 2등병이 이 정도로 아프다니.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입니다. 면담해보니 최근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식사도 불규칙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부대 내에 특별한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의사의 질문에 부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대 내 괴롭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마 훈련이 힘들었나 보죠. 부대장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일을 최대한 조용히 무마하는 것이었어요. 문제가 커지면 자신의 지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세현의 회복을 위해 최소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부대장은 즉시 간부 회의를 소집했어요. 김세현 2등병이 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대장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그는 세현이 겪고 있는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대장님, 혹시 김세현 2등병이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는 없으셨습니까? 소대장의 질문에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부대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진작 보고했어야 했지 않나? 지금 와서 무슨 소리요? 부대장의 반박에 소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대장은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어쨌든 이번 일은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도록 합시다. 병사들에게는 단순 질병으로 입원했다고 공지하세요. 한편 박진우와 이건호는 내무실에서 소근소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김세현이 입원했대. 이건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박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시켰을 뿐이야. 병원에 갈 정도면 원래 몸이 약했던 거겠지. 하지만 만약 김세현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박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의 아버지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병원에서는 세현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다가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왜 이렇게 되셨는지? 세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의 괴롭힘, 끝없는 심부름, 수면 부족,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날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연의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병원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세연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세연을 향해 물었어요. 김세현 2등병 맞으세요? 환자 정보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 혹시 보호자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보호자는 S그룹의 회장 김철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네, 제 아버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세현은 천천히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간호장교는 그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김철민이신가요? S그룹 회장님이.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장교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즉시 자리를 떠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제 세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대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예정이었어요. 군병원의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간호장교의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즉시
김세현의 병실로 향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김세현 이등병, 정말 S그룹 회장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세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S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이었고 김철민 회장은 경제계의 거물이었죠. 그의 아들이 군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은 큰 뉴스였습니다. 즉시 특실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일정도 재조정하겠습니다. 세현은 손을 들어 병원장을 저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일반 병사와 똑같이 대우받고 싶어요.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의지가 강해 보여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는 연락을 드려야. 네, 아버지께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세연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화기를 빌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김철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세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아들이 군 복무 중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니? 괜찮니?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 지금 군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뭐라고?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세현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의 괴롭힘, 끝없는 심부름, 수면 부족, 식사도 제대로 못한 날들, 그리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오게 된 경위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철민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알았다. 내가 걱정할 건 없어. 아버지가 처리할게. 통화가 끝난 후 세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세연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행정 처리를 하면서 세연의 보호자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이 정보를 본 행정병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어요. 야, 너 들었어? 김세현이 S그룹 회장 아들이래.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박진우랑 같은 회사 아니야? 맞아. 근데 박진우는 전무 아들이고 세연이는 회장 아들이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때 박진우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큰일 났다. 박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가 들어본 것 중 가장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김세현이가 누군지 알고 그랬어? 네. 김세현이요? 그냥 우리 부대 이등병인데. 바보 같은 놈. 그 이등병이 우리 회장님 아들이라고. 박진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께서 방금 전화 오셨어.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기록에 심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나와 있대. 그리고 내 이름이 언급됐다고. 박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그게 변명이 돼? 회장님께서 직접 부대로 오신대. 헬기 타고. 박진우의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건호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야, 큰일 났어. 김세현이 S그룹 회장 아들이래. 뭐, 농담하지 마. 진짜라고. 지금 회장이 헬기 타고 부대로 온대. 이건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부대장의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S그룹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언제? 1시간 이내로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헬기로요. 행정장교의 보고에 부대장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좋아. 일단 부대 전체 집합이다. 모든 병사, 간부 다 나오라고 해. 그리고 김세현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자료 수집해. 소대장은 부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부대장님,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이전에 보고드렸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가? 당장 집합시키라고. 부대 전체에 비상 상황이 전파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둘러 연병장으로 모였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가장 뒷줄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어. 이건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병사와 간부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어요. 대형 헬기 한 대가 연병장 가장자리로 서서히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철민 회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뒤로는 비서와 법무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 내렸어요. 부대장이 황급히 다가가 경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부대 부대장 최민준 중령입니다. 김철민 회장은 부대장의 경례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부대원들을 훑고 있었어요. 내 아들 김세현이 어느 소대죠? 3소대입니다, 회장님. 김철민 회장은 3소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박진우, 이건호 두 병사는 어디 있지? 회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천천히 2명의 병사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저희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았고 모든 병사들의 시선도 그곳으로 향했어요.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김철민 회장은 박진우와 이건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괴롭힌 병사들이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대답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의 다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우리 세현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세현이는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많았거든. 아마 한계점까지 참았을 거야. 김철민의 목소리에는 노여움보다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병사 앞에 멈춰 섰어요. 박진우, 너는 우리 회사 전무 아들이지? 내 아버지는 내가 직접 발탁한 사람이야. 성실하고 능력 있어서 믿고 중요한 업무를 맡겼는데 박진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민은 그의 사과를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이건호에게 향했어요. 이건호, 너의 아버지도 알고 있다. 내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이겠니? 이건호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김철민은 두 병사를 지나 부대장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부대장님, 이런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부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김철민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철민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는데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셨군요. 부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땅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김철민은 자신이 데려온 법무팀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섰어요. 부대장님, 저희는 김세현 이등병의 건강 기록과 부대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부대 내 문제가 아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어요. 회장님, 저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고 늦었습니다. 김철민의 단호한 목소리가 부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여러분, 나는 S그룹 회장 김철민입니다. 내 아들 김세현은 여러분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병사입니다. 그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병장은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김철민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괴롭힘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겁함입니다. 김철민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병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은 자신의 지위나 배경을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권력을 남용했죠. 박진우와 이건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죄책감으로 무거워 보였어요. 나는 오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기업의 리더로서 이런 불의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김철민은 부대장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어요. 부대장님,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만약 군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 법원에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대장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김철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박진우와 이건호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너희 둘 내일 아침까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해서 내 아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그리고 너희 부모님들에게도 연락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은 마지막으로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부드러움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서로 돕고 존중하며 더 강해져야 하는 곳이죠. 괴롭힘은 군대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병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반성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아들 세현이는 곧 병원에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를 동료로서 대해주길 바랍니다. 특별 대우가 아닌 그저 한 명의 병사로서요. 김철민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 결국 모든 병사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김철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행과 함께 다시 헬기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헬기가 이륙하는 소리와 함께 부대는 새로운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 회장의 방문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특히 박진우와 이건호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연병장에서 해산한 후 조용히 내무실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간부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대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김철민 회장의 방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변화의 신호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세현은 군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세현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현아, 기분이 어때? 문이 열리고 김철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웠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 세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안색도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어제 부대에 다녀왔다. 김철민의 말에 세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진 않으셨죠? 김철민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심하게? 내가 언제 심하게 했니?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세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부대에 가서 큰 소동을 일으킬까봐 걱정했었어요. 오늘 두 명이 너를 만나러 올 거야. 박진우와 이건호. 반성문을 가지고. 세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그들이 여기 온다고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래.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 문제가 아니야. 미래의 리더로서 어떻게 권력을 다루느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지. 세현은 침대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만나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현은 들어오세요라고 말했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박진우와 이건호가 고개를 숙인 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병사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각각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앉으렴. 김철민이 병실 한쪽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두 병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그들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성문 가져왔니? 김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네, 회장님. 밤새 작성했습니다. 김철민은 봉투를 받아 세현에게 건넸습니다. 세현은 봉투를 열어 반성문을 꺼냈어요.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자신들의 반성문을 읽는 세현의 표정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쓴 것 같네요. 세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세현이 내가 직접 물어봐. 왜 그랬는지. 김철민의 제안에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병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요? 박진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한 건 저희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건호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세현 씨는 오히려 회장님 아들이면서도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저 작은 권력에 취해서. 세현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입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어리고 배울 것이 많은 나이죠. 저도 여러분도. 세현의 말에 두 병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현의 분노와 책망을 예상했지만 이해와 용서의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세현의 목소리가 약간 강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김철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두 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세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세현은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두 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랍니다. 박진우의 말에 세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과받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병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건호의 말에 세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두 병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조심스럽게 세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철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상황을 현명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가보거라. 부대에도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테니. 김철민의 말에 두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현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세현과 김철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잘했다, 아들. 김철민은 세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저도 깨달은 게 있어요. 리더십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내면의 품격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요. 김철민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은 더욱 밝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세현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세현이 병원에 입원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부대는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감사팀이 파견되어 부대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연일 이어지는 조사에 부대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상병, 조사실로 들어오세요. 감사관의 호출에 박진우는 떨리는 다리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3명의 감사관이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진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박진우 상병, 김세현 이등병에 대한 괴롭힘 혐의를 인정합니까? 감사관의 질문에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병원에서 세연에게 사과했고 모든 것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박진우가 순순히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럼 진술서에 서명하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도록 하세요.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건호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두 병사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군 징계위원회의 결정이었어요. 징계위원회는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부대 회의실에는 여러 간부들과 법무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진우와 이건호는 단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진우 상병, 이건호 상병. 두 분은 김세현 이등병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명령 하달, 그리고 군 기강을 흐트러뜨린 행위로 인해 영창 15일과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의 발표에 두 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번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대장 최민준 중령은 보직 해임과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간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대장까지 처벌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소대장과 중대장은 각각 견책 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단호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처분은 즉시 시행되었어요. 한편 S그룹 본사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사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에는 박진우의 아버지인 박상우 전무도 있었어요. 박상우 전무는 오늘부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상우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의 공헌에 감사드리지만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김철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상우는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는 S그룹 전무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에 회장 아들 괴롭힘 사건,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어요. 박진우의 집에는 암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상우는 소파에 앉아 텅 빈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회사를? 아들 때문이야. 진우가 회장님 아들을 괴롭혔대. 박상우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진우가 부대에서 회장님 아들을 괴롭혔어. 모르고 그랬대도 결과는 마찬가지야.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상우 가족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었어요. 이건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대기업의 임원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결국 자진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호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경력이 아들의 실수로 무너진 것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두 가족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한때 상류층 모임에서 환영받던 그들은 이제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친구들과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진우와 이건호는 영창에서 15일을 보낸 후 일병으로 강등되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달라진 부대 분위기였어요. 새로운 부대장이 부임했고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이건호, 앞으로 남은 군 생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새 부대장의 질문에 두 병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교만함 대신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잘못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병사의 눈빛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다. 두 병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김세현이 드디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곧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어요. 세현의 아버지 김철민은 아들의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세현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지? 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김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는 이번 경험이 아들에게 값진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좋아. 이제 남은 군 생활 당당하게 마무리하거라. 세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었어요. 병원 퇴원 후 김세현은 조용히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보자 모두 경직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모두가 세현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평범한 이등병 김세현입니다. 이전처럼 대해주세요. 세현의 말에 병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아들이 정말 평범한 이등병으로 지내길 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대장은 세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세현에게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친절함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김세현 이등병,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해주게.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세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됩니다. 부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세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알겠네. 자네 뜻을 존중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부대 분위기는 점차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세현을 어색하게 대하던 병사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세현이 정말로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훈련 시간, 세현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달리기에서 1등을 했고 사격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와, 김세현 정말 대단하다. 후임 병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세현은 겸손하게 웃으며 그들을 도왔어요. 그는 후임들에게 사격 자세를 가르치고 체력 훈련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그냥 연습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거든요. 세현의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는 부대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가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한편 박진우와 이건호는 일병으로 강등된 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에 박진우가 발을 접질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세현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세현은 박진우의 팔을 부축해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이전의 갈등이나 원한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고마워, 세현아. 그리고 정말 미안해.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 이후로 부대 내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전의 괴롭힘 문화는 완전히 사라졌고 서로 돕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세현, 박진우, 이건호를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세현의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군 생활 마지막 날, 부대원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었어요. 간소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김세현 병장, 그동안 수고 많았네. 앞으로의 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네. 새 부대장의 말에 세현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전우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박진우, 이건호, 너희도 곧 저녁이지? 사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 세현의 말에 두 병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당일 부대 정문 앞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철민 회장이 직접 아들을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세현은 군복을 입은 채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수고했다. 이제 집에 가자. 김철민은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세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부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군 생활이 제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김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모든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지. 특히 어려운 시간들이. 차는 서서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세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6개월 후 S그룹 본사에서는 신입사원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세현은 평사원으로 입사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지냈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신입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세현 사원입니다. 교육 담당자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세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단상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신입사원들은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세현이 회장 아들이면서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교육이 끝난 후 세현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철민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김철민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들었다. 최우수 성적이라고. 세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버지, 군대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을요. 김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아들을 초대했어요. 보거라,
저기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그들 모두가 우리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야. 리더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사람이어야 해. 세현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네, 아버지. 저도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힘을 숨기고 겸손하게,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행동하는 리더로요. 김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그런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세현아.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